안녕하세요. 은석입니다. 오늘은 22번째 강의로 프레젠테이션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컨셉트, 분석, 전략 수립, 콘텐츠 만들기 과정을 거쳐 아무리 좋은 PT 내용이 만들어졌어도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프레젠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발표 시나리오, 즉 원고를 작성하고 수많은 연습 과정을 거쳐 청중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말해 프레젠테이션은 연습과 연습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프레젠테이션 베테랑이라 해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습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연습 절차는 원고 작성, 리허설, 발표 기법, 사전 점검의 과정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연습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인 원고 작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원고란 영화나 드라마의 시나리오와 같은 것입니다. 시나리오는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배우의 대사나 동작, 장면, 순서, 무대 장치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글을 말합니다. 프레젠테이션도 하나의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대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전달력을 높이고 극적인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레젠터들이 발표 원고 없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귀찮아서지요. 원고 없으면 충실한 메시지 전달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원고는 어떻게 쓰고 어떻게 암기해서 전달해야 할까요? 그러면 각 슬라이드의 콘텐츠별 원고는 어떻게 작성할까요? 먼저 해당 슬라이드에서 제시하는 키워드와 메시지 중심으로 발표 문장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슬라이드는 프레젠터가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그리고 세부 근거로 구성됩니다. 원고를 작성할 때도 이런 메시지, 근거 내용, 세부 근거 내용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문장은 단문의 구어체로 작성해야 합니다. 문장이 길면 프레젠터가 말하기 어렵고 청중들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어체보다는 가벼운 구어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에게 익숙한 말하기 패턴을 활용합니다. 사람에게는 자신만이 사용하는 문장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 패턴을 이용해 원고를 작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넘긴 문구를 넣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 때 아무런 멘트 없이 넘어가면 프레젠테이션에 단절된 느낌이 듭니다. 앞 슬라이드와 다음 슬라이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넘긴 문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실제 원고 작성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실제 원고 작성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례는 제가 현장에서 작성한 실제 원고 작성 사례입니다. 슬라이드에서처럼 엑셀 서식을 사용하였고 슬라이드는 페이지별로 원고를 작성하였습니다. 문장은 단문으로 끊어서 작성하였고 슬라이드 넘긴 문구를 적절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프레젠터는 프레젠테이션 전에 반드시 원고를 작성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읽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TV에서 보면 대통령, 국회의원 등 리더들이 PT를 할 때 원고를 보고 읽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위층 인사들이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 원고를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들은 원고를 읽을까요?
아니, 읽는 것과 말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읽는 것은 쓰여진 원고를 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프렌트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하기는 나만의 생각과 감정을 직접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즉, 프렌터의 생각과 감정의 전달이 용이합니다. 프렌터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원고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작가들이 대본을 써줍니다. 그러면 출연자들은 그 대본을 기본으로 방송을 합니다. 6시 내 고향을 진행하는 KBS 김재원 아나운서는 나는 원고를 읽거나 외우는 것이 아닌 말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MC가 방송을 진행하는데 원고를 읽는다면 상당히 딱딱한 방송이 될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방송을 위해서는 원고를 읽는 것이 아니라 원고를 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프렌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하기에는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고를 보고 읽는다. 다른 하나는 원고를 통째로 암기해서 말한다. 마지막으로 원고를 만들지만 PT할 때는 대화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 프렌터를 하십니까? 원고를 보고 읽는 프렌터는 365, 원고를 암기해서 PT하는 프렌터는 265이고 원고를 만들고 대화처럼 PT하는 사람은 16 프렌터입니다. 어떻게 하면 원고를 만들고 대화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원고를 암기하지 않고 대화처럼 말하기 위해서는 생각사진 촬영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생각사진 촬영법이란 사물을 카메라 렌즈로 사진을 찍듯이 생각을 창을 통해 사진을 찍어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PT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찍은 사진을 필름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보듯이 생각의 창을 통해서 찍은 생각을 영화 필름을 돌려보듯이 꺼내가며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원고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를 생각의 창을 통해 이미지화해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암기하지 않고 원고를 대화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사진은 어떻게 찍을까요? 생각사진 촬영은 스스로 생각하기, 스스로 생각 쓰기, 생각 촬영하기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에서는 스스로 생각하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발표 콘텐츠를 만들 때 프레젠터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과 사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하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생각과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과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스스로 생각 쓰기입니다. 스스로 생각을 쓰기 위해서는 1단계에서 만들어진 생각을 쓰기 위해서 자신만의 말의 패턴, 말의 체, 말의 표현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생각 촬영하기입니다. 생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말할 패턴을 이용해 생각을 컨셉트화, 스토리화, 이미지화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덩어리로 에피소드 또는 스토리화하여 모듈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덩어리를 하나씩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원고를 작성하고 암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하는 방법에는 원고를 읽는 것, 원고를 암기해서 말하는 것, 그리고 원고를 만들지만 대화처럼 말하는 것 등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때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원고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원고를 암기하는 생각사진 촬영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허설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